IMF 사태도 비켜갔던 조선업계에 2008년 세계금융 위기를 시작으로 중국발 공급 과잉, 셰일가스 혁명, 코로나19로 인한 장기간의 불황이 아직 끝은 아닌가 봅니다. 현대중공업과 대우조선해양 합병이 아직 끝이 아님을 말해주는 증거인데요. 안녕하세요. 관심 있는 것만 파헤치는 드릴킴입니다. 주인 없는 회사 대우조선해양이 20년 만에 민영화 수순을 밟습니다. 주인이 될 회사는 현대중공업인데요. 현대중공업은 왜 대우조선해양을 인수하는지, 산업은행은 왜 지금 대우조선해양 민영화를 시도하는지, 그리고 합병으로 인한 긍정적인 효과와 걱정되는 점들을 정리해봤습니다. 시청 전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현대중공업과 대우조선해양 합병은 외국 정부 공정거래당국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대상국은 한국을 포함한 유럽연합, 싱가포르, 카자흐스탄, 중국, 일본 총 6개국이고 한 국가라도 반대할 시 합병은 불가합니다. 2020년 4월 기준 카자흐스탄만이 합병 지지 의사를 밝혔고 일본을 제외한 나머지 국가에서는 코로나19로 인해 합병 심사를 일시 중단한 상태입니다. 아마도 올해를 넘기지 않을까 예상되는데요. 일본은 한국 정부가 세계무역기구의 규범을 위반했다며 WTO에 제소한 상태입니다. 먼저 인수 방식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제가 가장 궁금했던 부분이기도 한데 산업은행이 대우조선해양에 지원한 14조 원의 공적 자금을 어떻게 회수할 것인가에 대한 결론은 지금 당장 회수는 못합니다. 산업은행은 대우조선해양 지분 55.7% 전량을 현대중공업에 넘기는 방식으로 대우조선해양 민영화를 추진하는데요. 정확히 말하자면 산업은행은 한국조선해양이라는 현대중공업 조선부분 중간 지주회사에 대우조선해양 지분 전량을 현물로 출자하는 동시에 한국조선해양이 발행하는 주식을 인수합니다. 그렇게 되면 한국조선해양의 최대 주주는 현대중공업이 되는 거고 산업은행은 2대 주주가 되는 겁니다. 한국조선해양 아래에는 대우조선해양과 기존의 현대중공업, 삼호중공업, 현대미포조선까지 4개의 자회사가 들어가는 거죠. 쉽게 말해서 현대중공업과 산업은행이 주식 맞교환으로 현대는 대우조선해양 경영권을 얻고 산업은행은 한국조선해양 지분을 얻는다는 거. 이게 무슨 소리인가 싶은데 말도 안 되는 거래를 위해 말이 되게 한다고 말을 알아먹을 수 없는 방식으로 매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결국 산업은행은 당장 얻을 게 없고 투입된 공적 자금은 어떻게 얼마나 회수될지 아무도 모릅니다. 확실한 건 현대중공업에 유리한 협상이고 대우조선해양 지분 매각이 아닌 경영권을 넘기는 방식이라 제대로 된 민영화라고 보기도 어려울 것 같습니다. 여하튼 이렇게라도 대우조선해양을 털어버리겠다는 정부의 의지가 보인다는 것만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현대중공업이 대우조선해양 인수를 통해 얻는 게 뭘까 알아봤는데 먼저 현대중공업 관계자의 말을 들어보면 시장의 안정화, 효율성 극대화가 핵심이고 R&D 통합, 중복 투자 제거, 규모의 경제를 통한 재료비 절감, 기술 공유를 통한 생산성 증대 등 원가 절감이 가능해지고 결국 수주 경쟁력이 높아진다는 건데요. 물론 맞는 말이지만 시장의 안정화를 위해 사기업이 리스크를 감수하며 주변국들과 두 회사의 주주, 노조의 반대를 무릅쓰고 복잡한 합병을 추진한다는 건 무리가 있어 보입니다. 결국 정부의 의지가 담긴 민영화인데 분명 썸띵이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동안 대우조선해양은 주인 없는 회사의 폐단을 많이 드러냈습니다. 산업은행이 2000년 출자 전환을 통해 대우조선해양 대주주로 등극 후 수차례 매각을 시도했지만 번번이 실패했는데 그동안 대우조선해양에 14조 원 가까이 공적 자금이 투입되면서 돈 먹는 하마로 전락했습니다. 경기가 어려워진 대외적인 탓도 있지만 주인 없는 회사에서 단기 성과에만 치중한 낙하산 인사의 방만한 경영과 분식회계, 이를 방임한 무능하고 무책임한 산업은행, 경영을 잘못한 탓이라며 공적 자금이 투입되는 순간에도 파업을 이어갔던 노조들까지 노동 집약적 산업인 조선업의 특성상 고용에 미치는 파급력이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 대우조선해양을 살려내는 과정을 본 국민들의 여론은
악화될 대로 악화됐습니다. 여하튼 대우조선해양에 14조 원 가까운 공적 자금이 투입되면서 5000%가 넘던 부채 비율을 200%대로 낮췄고 영업이익은 2017년 흑자로 반전하는 성과를 냈기 때문에 산업은행은 지금이 민영화 적기가 아닌가 판단했을 걸로 보입니다. 또 코로나19 때문에 LNG선 시황 개선이 조금 늦춰질 것으로 보이지만 어찌됐든 시황 개선 초입이라서 민영화 타이밍에 있어서는 괜찮다고 보는 바입니다. 사실 합병 후 어떻게 될 것인가가 가장 중요한데 우선 국내 빅3 중 두 회사가 합쳐지면 대한민국 조선업은 1강 1중 체제로 가게 되고 이렇게 되면 시장 안정성에는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분명 경쟁국들이 합병 승인 조건으로 고부가 가치 선박 생산 설비 축소나 점유율 제한 같은 조건을 걸 것이고 세 개사에서 두 개사로 줄어들면 출혈 경쟁이나 저가 수주도 확실히 감소하겠지요. 그에 대한 반사이익은 삼성중공업이 가장 많이 챙겨가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 말인즉슨 1+1이 2가 아닌 2 이하가 된다는 것이고 생산 캐파를 줄인다는 건 인력 구조조정도 분명 있을 것이라는 걸 다들 예측하실 건데요. 산업은행은 구조조정이 어느 정도 진행됐기 때문에 큰 변화는 없을 것이라고 말하지만 100% 믿는 사람은 없겠죠. 대우조선해양 협력사 줄도사는 안 봐도 뻔할 것이고 직영 간접 인력 직접 인력 구분할 거 없이 중복되는 인력 정리가 예상됩니다. 개인적으로 이 과정에서 설계 인력 유출만은 꼭 막아주길 바라는 바입니다. 거제 지역 경기 특히 대우조선해양이 위치한 옥포동, 아주동, 장승포동, 능포동 경기는 회복 불가 수준으로 후퇴하지 않을까 생각되고 우스갯소리로 사명 같은 경우는 대우조선해양에서 현대중공업 거제조선소로 변경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현대중공업 거제조선소에는 기존의 대우조선해양이 기술 우위에 있는 LNG선이나 해양플랜트, 잠수함 같은 특수선을 집중적으로 건조하지 않을까 또 생각하는 바입니다. 전문가들은 대우조선해양이 매각될 시 성과가 5에서 10% 정도 상승할 것으로 예상하는데요. 공급을 줄인다는 건 대우조선해양 규모가 줄어든다는 거기 때문에 많은 아픔들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바입니다. 앞에서 말한 민영화 적기 이유 중 대우조선해양이 현재 흑자를 내고 있다는 부분이 사실 신뢰가 가지 않습니다만 여하튼 다시는 없을 것 같은 이번 매각 기회를 잘 살려서 확실히 민영화를 이뤄내길 바라고 산업은행은 국민의 혈세로 지어난 공적 자금을 반드시 회수하길 바랍니다. 누군가 책임지지도 않고 남 탓만 하는 상황에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 대한민국 조선업 경쟁력이 제고될 수 있을지도 의문인 이번 합병이 피할 수도 없는 상황이라 더더욱 안타깝습니다. 조선 부문에는 중국이, 해양 부문에는 싱가포르가 저가로 시장을 후려치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합병으로 엄청난 효과를 기대하는 건 아니지만 이런 경쟁국들 사이에서 대한민국 조선해양 산업이 반드시 살아남을 수 있는 현명한 선택이길 바랍니다. 이상 드들킴이었습니다. 유익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